네, 국민 말은 안 듣고 제멋대로인 우리 정치. 이제라도 정신 차릴 수 있게 잘 부탁드립니다. 정치를 부탁해. 안녕하세요. 저는 월요일을 부탁받은 권오혁입니다. 오늘은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는 4월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헌법재판소의 숙고가 계속 길어지면서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여야의 대립 또한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곧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를 뽑아주고 알려주는 코너 브리핑을 부탁해는 정치부 김성모 기자가 준비하고 있고요. 인터뷰를 부탁해 시간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모셨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기다리는 민주당 내 상황과 현안 관련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정치를 부탁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주목해야 할 여러 이슈를 모아 시청자들께 편안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브리핑을 부탁해 시간인데요. 우리의 부탁을 들어줄 김성모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앞으로 고정 출연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여의도 소식 잘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모 기자가 들고 온 첫 번째 이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퇴임 전 후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사실상 4월로 넘어가게 될 것 같은데요. 네, 2월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된 이후 헌법재판소가 35일째 최장기 수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정치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일정을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잖아요. 여권에서 주목하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는 지난주 무죄가 나왔고요. 이번 주에는 4.2 재보궐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례를 보면 선고가 다 금요일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4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선거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다음 주를 이야기하는 의원도 있는데요. 윤상현 의원이 그 지난주 4월 11일 선고를 내다봤는데 이 관측이 현실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이 이제 탄핵 선고의 마지노선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4월 18일이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하고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날이거든요.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가 6인 체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선고가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그 선고가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 6명이 선고를 내리면 정당성 논란이 또 불거질 수 있잖아요. 안 그래도 양쪽 지지층이 굉장히 결집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결론이 늦춰지면서 재판관들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두 재판관이 퇴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두 재판관이 이제 결론을 내지 못하고 퇴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들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한 대통령
재판관들이거든요. 대통령이 공백 상태인 상황이잖아요.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목 재판관들을 임명할 수 있냐 이런 논란이 먼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추가로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 심판 선고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여의도에선 이러다 최악의 경우엔 한대행 체제로 2년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두 재판관이 퇴임해도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면 7인 체제가 되니까 그 선고가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이잖아요. 임명한다고 해도 마 재판관이 탄핵 심판에 합류하려면 변론이 제기돼야 하니까 뭐 선고가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해서 그렇게 되면 뭐 6월까지 선고가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판단이 상당히 예상보다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보다 좀 길어지는 이유는 정치권에서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재판관들이 탄핵 찬성으로 확 쏠려 있는 게 아니라 찬반 구도가 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거든요. 인용과 각하 의견이 5대3으로 나눠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실제로 민주당에서 이러다 기각이나 각하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목소리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당 내부 분위기를 좀 들어봤는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비공개 회의에서 현재 내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실제로 나왔다고 합니다. 취재하다 보면 국민의힘도 미묘하게 기류가 좀 달라진 게 느껴지거든요. 아무래도 지지층이 결집돼 있다 보니까 당 지도부나 이제 의원들을 만나 보면 이제 겉으로는 뭐 본인이 탄핵 인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더라도 표현을 잘 안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지금 분위기로 봐선 기각 확률이 높다. 뭐 이렇게 입장 변화를 보인 관계자들도 꽤 보입니다. 헌재 판단이 늦춰지면서 양측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게 뭐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정치권에서도 이제 뭐 8대 0, 6대 2, 5대 3 다양한 좀 전망들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재판관들의 의견이 좀 엇갈릴 경우 엇갈린 대로 선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시나요? 물론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고 해서 헌재가 반드시 전원일치 의견, 즉 8대 0으로 선고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서 8인 체제인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가령 5대3으로 기각 결정이 나오면 야권을 중심으로 이제 정당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회가 지난달 제기한 그 권한쟁의 심판에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국회 권한 침해다. 그리고 지난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기각하면서도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 위법하다고 거듭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에서 재판관 의견이 엇갈리면 여러모로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걸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결국 여러 추측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헌재는 아직 평의가 계속 진행 중인 건가요? 네, 그런데 최근 들어 재판관들의 평의 시간이 눈에 띄게 짧아졌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 들어 하루에 한 차례 1시간 이내로 평의를 짧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이후에는 평의를 거의 수시로 매일 열었거든요. 재판관들이 야근 없이 오후 5시에 조기 퇴근하는 상황도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헌재가 주요 쟁점 검토를 끝냈고 결정문 작성에 돌입한 거 아니냐, 선고가 임박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재판관들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않아서 선고일을 섣불리 못 잡고 있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헌재가 재판관들 표결을 통해 결론을 정하는 평결을 진행하려면 재판관들의 합의가 있어야 하거든요. 네, 이번 주에는 선고일이 지정될지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무엇인가요? 네, 두 번째 이슈는 여도 야도 이번 주입니다. 네, 야당에선 헌재 선고 빨리 하라고 계속 촉구를 했었는데 이제 여당에서도 같은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네,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헌재가 신속하게 선고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탄핵 최종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헌재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헌재가 빠른 결정을 내놔야 한다 이런 의견을 내비친 건데요. 국민의힘에서도 헌재가 이번 주에는 탄핵 선고를 매듭지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가
이런 혼란을 빨리 정리하기 위해선 신속한 선고가 필요하다. 이제는 결정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여야가 함께 신속한 탄핵 선고를 촉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속내는 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네, 민주당은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들이 퇴임하기 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4월 18일 그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헌재 내부 구도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진영에 좀 유리한 구도로 뭐 가져가려는 수싸움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헌재가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의사조약에 빗대서 공교롭게도 올해도 을사년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결정에 나라의 운명이 좌우된다. 이러면서 윤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으면 신을사오적으로 역사에 오명을 남길 수 있다. 이렇게 강한 발언까지 내놨습니다. 야당 입장에선 좀 예전부터 계속 이제 탄핵 빠른 신속한 촉구를 외쳐왔고, 근데 여당은 지금 좀 입장이 바뀐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헌재 결론이 늦춰지면서 탄핵 기각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헌재가 탄핵 인용을 선고하기 어려운 상황 아니냐 이런 해석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당 핵심 관계자를 취재해 보니까요.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인용 6명을 확보하지 못해서 선고 시점을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런 내부 분위기라면 마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에 결론을 내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한 건데요. 장동혁 의원은 또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민주당이 앞에선 신속하게 파면 선고하라고 하고 뒤로는 마 후보자가 임명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러니까 헌재 내부 분위기가 엇갈리니까 마은혁 후보자가 될 때까지 버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본 겁니다. 네, 결국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모양새인데 민주당이 초강수를 예고를 했더라고요.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지난주에 한덕수 대행 최상목 부총리뿐만 아니라 모든 국무위원에게 경고한다. 이러면서 마 재판관 즉시 임명을 촉구했거든요. 마 재판관을 임명 안 하면 권한대행직을 승계할 국무위원들을 즉시 탄핵하겠다. 이런 경고를 내놓은 겁니다. 국무위원 연쇄 탄핵을 이렇게 언급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당 지도부 입장은 좀 어떤가요? 지도부는 처음에는 줄탄핵 경고가 당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에서 4월 1일까지 그러니까 내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 그렇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는데요. 뭐 기자들이 이제 이 중대 결심이 뭐냐 이렇게 계속 물어봤거든요. 초선 의원들이 경고한 대로 한 권한대행 재탄핵하고 이제 국무위원들 줄탄핵 뭐 이런 가능성을 열어놓은 걸로 보입니다. 결국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카드를 전부 다 꺼내 보겠다 이런 계획으로 보이는데 예. 네, 민주당은 오늘 법사위 소위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까지 심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뭐냐면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고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재판관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법안인데 현재 발의가 돼 있거든요.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하고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전까지 이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걸로 보입니다. 여당은 이러한 야당의 줄탄핵, 쌍탄핵 예고에 좀 반발하는 모양새인데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즉각 반대 입장을 내놨는데요. 국무위원 총탄핵 계획과 맞물려 추진되는 헌법기관 임의 연장법은 민주당의 내란 음모가 구체적 실행에 착수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 전원 탄핵을 주장한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뭐 방송인 김어준 씨, 이재명 대표를 오늘 내란 음모죄로 고발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러자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은 무고죄로 맞고발하겠다 이렇게 맞선 상황입니다. 신동욱 수석 대변인도 어제 행정부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다. 이거야말로 국가 전복이고 내란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여당 일각에선 의원 총사퇴로 맞불을 놓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나요? 민주당이 줄탄핵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한 상황인데요. 이걸 막으려면 의원직 총사퇴와 국회 해산까지 나서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초강수 제안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의원직 총사퇴 각오로 탄핵 쿠데타를 막아내야 한다. 국회 해산하고 내년 지방선거 때 총선 다시 치르자 이런 제안까지 내놨습니다. 네, 여야 대립이 점점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무엇인가요? 네, 세 번째 이슈는 달려올 땐 언제고입니다.
달려올 땐 언제고 그럼 지금은 어떻다는 거죠?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가 발생하면서 여야 지도부가 현장에 총 출동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나흘째 피해 현장을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지원 방안들을 논의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주 금요일 경북 안동 산불 현장을 찾았는데요.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복귀한 이후 첫 당정회의를 안동에서 열기도 했습니다. 권성도 원내대표는 산불지휘본부에서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예비비 2조 원을 증액하는 추경 편성을 요청했거든요. 야당에서도 추경 편성에 협조하라 이렇게 야당 측에 촉구를 했는데요. 이후에 예비비 삭감 문제를 두고 여야가 이제 진실 공방을 벌이면서 추경안 합의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산불 대응 관련 예비비를 놓고 여야 간 공방, 어떤 공방이 좀 있었나요? 국민의힘에서 이제 민주당이 지난해 삭감한 재난 대응 예비비 2조 원을 이번 추경에 포함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사실 왜곡이다 이렇게 즉각 반발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산불 대책에 그 현재 사용 가능한 예비비만 4조 8천억 원인데 마치 예산이 없어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처럼 뭐 여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대응하면서 논란이 커진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표는 이 금액이 예비비 전액하고 각 부처에 배정된 재난재해 예비비 그리고 국고 채무 부담 이런 걸 모두 합산한 거라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이 곧바로 또 입장문을 내고 재반박을 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 의장이 현재 정부 가용 예산은 예비비 중에서 사용처가 확정되지 않은 목적 예비비 4천억 원 하고 각 부처의 재난재해비 2천억 원을 더한 6천억 원 수준이라고 재반박한 겁니다. 이게 그 예비비 복원 주장하고 별도 예산하고 이제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여당에서는 이제 예비비로 좀 편성을 하면 남으면 이제 뭐 여름에 태풍이 불거나 하면 또 이제 유동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예산 별도 예산으로 뭐 이제 농림부나 상림청에 뭐 산불 예산 이렇게 해놓으면 그게 좀 유동적으로 쓸 수 없으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 좀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러니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 앞에서도 정치권이 정쟁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비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민주당 지도부는 재난 예비비를 삭감한 건 지출도 다 못할 만큼 터무니없는 금액을 잡아나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추경도 여당이 의지가 있으면 구체적인 안을 들고 와서 협상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해 예산심사에서 재난대응 예비비를 삭감해서 이런 논의까지 이어진 거 아니냐 이런 책임론을 부각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야가 최근에 그 연금개혁안에 합의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추경 논의도 곧바로 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재난예비비 논쟁 때문에 지금 실무 협상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이제 추진하겠다고 밝혔네요. 네, 정부는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이렇게 3대 분야에 집중한 필수 추경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아직 세부 내역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일단 산불 피해 복구를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산불 추경에 그 미국 통상 리스크나 뭐 내수 부진까지 범주에 넣었거든요. 그만큼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10조 추경에 대한 여야 입장은 또 엇갈렸죠? 국민의힘에선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여당에선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돕는 추경을 하자고 이미 뭐 논의를 제안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영세 소상공인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에너지 공과금 바우처 지원 뭐 이런 국민의힘 제안이 정부 추경안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뭐 15조에서 20조 원 정도 원래 기존에 추경을 제안했는데 뭐 내부에서 규모보다 속도가 지금 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규모를 줄이더라도 빨리 하자 이런 분위기로 파악됩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10조 원으로 뭐 재난 극복에 민생 경제 회복까지 가능하냐 이런 비판을 내놓고 있는데요.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뭐 입장인 겁니다. 뭐 이재명 대표가 기존에 밀고 있는 뭐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역 화폐 할인 지원 이런 부분을 넣어서 30조 원 규모로 추경을 해야 한다 이런 기존 입장을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아일보 김성모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또 브리핑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